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쿠팡 판매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영상들은 많은데 직접 그 유튜버가 실제 쿠팡 판매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상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달에 올렸던 겨울 양말 영상에 이어서 새롭게 각 잡고 소싱부터 판매까지 모든 상황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시리즈물로 하나씩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3달 전에 업로드한 영상 중에 여름 시즌 상품으로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영상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대로 영상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말 나온 김에 그 상품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그 상품의 전체 매출 현황입니다. 첫 판매를 5월 25일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3,500개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그래프를 보시면 한참 판매가 잘 나올 때는 하루에 144개까지 팔다가 이렇게 1차 물량이 품절돼서 거의 3주 동안 제대로 판매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2차 물량이 재입고돼서 다시 판매를 하다가 또 품절이 돼버렸죠. 이게 원래는 한번 잘 팔리기 시작했으면 중국에다가 발주를 제때제때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 로켓 배송 상품도 신경 쓰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어서 재고 수급을 제대로 못했고 또 이 상품의 품질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고가 보충이 되는데 자질구레하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상품의 판매 현황 정보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광고를 안 돌리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순수익은 거의 1,7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자재 비용이나 부가세는 제외하기 전 금액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괜찮죠? 마진율도 30% 정도 유지하고 있고 광고를 안 돌리고 자연 판매 정도로만 이 정도 판매하고 있어서 사실 하루에 10개 정도만 팔리더라도 몇만원씩 순수익이 누적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유입 경로에 광고를 돌리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이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까지 포함한 전체 판매량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많이 판매된 주력 옵션의 상세 분석 보기를 눌러보면 유입 경로가 100% 자연 유입이죠. 두 번째 잘 팔린 주력 옵션도 확인을 해보면 이것도 100% 자연 유입이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광고 없이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다시 한번 제대로 상품 소싱부터 최종 판매까지 영상으로 제작해서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부터 정해야 되겠죠.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상품 한 개로 300만원 이상 순수익 만들기. 광고를 돌릴지 안 돌릴지 실제 상품을 판매해봐야 알겠지만 하루 광고비는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면서 판매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매출이 아니라 3개월 이상 목표 순수익 유지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난번 상품 같은 경우는 주방용품이라서 식품 검역을 200만원 이상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KC 인증이나 시검을 안 받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시점이 9월 초니까 대략 판매 시작까지 3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보고 본격적인 판매는 10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월 초부터 검색량이 올라가는 상품을 소싱하거나 아니면 계절 상관없이 1년 내내 검색량이 높은 상품을 소싱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시즌 상품은 많이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사계절 내내 수요가 많은 상품으로 소싱해보겠습니다. 상품 소싱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듯이 아이템 스카우트의 검색량, 쿠팡 카테고리 판매량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참고로 제가 알려드린 소싱 방법은 초보셀러, 중수셀러, 고수셀러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도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동일하게 아이템 스카우트와 쿠팡 시장 분석을 통해서 아이템을 선정을 했고 그렇게 선정한 아이템은 바로 속옷입니다. 속옷 종류는 엄청 많죠. 먼저 남자 속옷, 여자 속옷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상의, 하의, 그리고 다양한 형태별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쿠팡 상품 등록 카테고리에서만 봐도 남자 보정 속옷, 남성 팬티 러닝 세트, 남성 러닝, 남성 팬티, 네이, 여성 패션 쪽에서는 내복, 보정 속옷, 브라 팬티 세트, 브레이지어, 슬립, 임산부 속옷, 팬티 이렇게 대충 봐도 10종류가 넘죠. 그 중에서 저는 남성 속옷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고요. 남성 속옷 카테고리에서 어떤 종류의 속옷을 선택했는지는 이 영상의 마지막 시리즈 편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왜 굳이 남성 속옷 카테고리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겨울 양말을 판매했을 때에도 여성용보다 남성용이 확실히 반품률이 더 적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세 가지 이유로 남자 속옷 카테고리를 선정했습니다.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단순하죠. 어찌됐든 우선 남성 속옷으로 상품군을 정했으니까 많고 많은 남성 속옷 종류 중에서 정확히 어떤 형태, 어떤 종류의 상품을 소싱할 건지 정해야 되겠죠. 먼저 저는 네이버와 쿠팡에서 남자 속옷이라는 막연한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해봤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랭킹순 정렬을 기준으로 어떤 종류의 남자 속옷이 잘 팔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대략 봐도 드로즈 팬티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케빈 클라인이나 트라이, BYC 같은 속옷 전문 브랜드 상품들도 상위에 많이 보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카테고리에서 남성 패션, 언더웨어, 잠옷 클릭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2단계는 남자 속옷이라는 막연한 키워드에서 어떤 종류의 속옷이 잘 팔리는지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안 보였던 러닝 셔츠도 보이고요. 확실히 유명한 브랜드 상품들이 네이버에서는 많이 보이네요. 그러면 네이버 시장은 이 정도면 됐고, 이제는 쿠팡 시장 조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쿠팡에서도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패션 의류잡화에서 속옷 잠옷 클릭하고 남성 속옷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바꿔주고요. 천천히 내리면서 보면 우선 남성 속옷에서 인기가 많은 종류는 드로즈 팬티인 건 확실하네요. 네이버나 쿠팡이나 드로즈 팬티가 가장 많이 보이고, 또 하나는 브랜드 상품들도 많이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케빈 클라인, 트라이, BYC, 보디가드 등등. 사실 쿠팡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군 중에 하나가 브랜드빨로 팔리는 상품군과 판매 가격이 5,000원 이하로 무너져 있는 상품군들은 쿠팡 셀러라면 누구나 피하는 상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가격이 엄청 무너져 있지 않은 상품군이라면 브랜드보다 상품성과 판매 가격이 브랜드 가치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매력적이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고, 광고 없이 상위 노출시키면 이렇게 큰 시장의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네이버와 쿠팡의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남성 속옷 카테고리에서 어떤 형태의 상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시장 조사는 끝냈고요.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소싱하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도저히 이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도대체 어떤 종류와 어떤 디자인이 잘 나가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네이버에서 소싱하고 싶은 상품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우산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함께 많이 찾는 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산의 형태나 우산 전문 브랜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디자인이 요새 인기 있는 디자인이구나, 이런 형태가 인기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 상품군에서 최근에 잘 나가는 브랜드나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를 익힐 수가 있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린이 물통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런 물통도 잘 나가고 이런 디자인도 잘 나가고, 이런 식으로 소싱한 상품에 대한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품들을 소싱해서 판매를 할 건데 최소한 어떤 브랜드가 인기 있는 브랜드이고 어떤 형태가 요새 잘 나가고,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1688에서 소싱할 차례입니다. 보통 1688 소싱하는 방법은 확장 앱을 통해서 이미지로 비슷한 상품을 찾는 방법이 있고, 번역기를 통해서 키워드로 상품을 찾는 방법들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번역기를 통해서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을 할 때 주로 챗 GPT를 통해서 중국어 키워드를 많이 찾는 편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688에서 남자 속옷을 소싱하려고 하는데 상의, 하의별로 모든 종류의 속옷 키워드를 뽑아줘. 네, 이렇게 입력을 했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죠. 상위부터 하위까지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가 나옵니다. 단순히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나온 키워드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뽑아낸 중국어 키워드를 하나씩 입력을 해보면서 상품을 찾아보겠습니다. 와, 네.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영상을 편집해놨지만 사실 1688에서 소싱하는 데만 거의 하루 정도가 걸렸습니다. 1688 소싱을 시작할 때까지도 사실 어떤 종류의 상품을 소싱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러닝 셔츠류를 소싱을 할지 팬티류를 소싱을 할지 결정을 못한 상태여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루 종일 1688을 뒤져가면서 쿠팡에서 잘 팔릴 것 같은 형태를 골랐고, 쿠팡에서 이미 상위 노출되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디자인이랑은 살짝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총 5개의 샘플을 선정했습니다. 위에 2개는 각각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골랐고요. 밑에 3개는 한 판매자가 되게 괜찮은 디자인을 많이 팔고 있길래 그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주문을 해봤어요. 속옷은 색상뿐만 아니라 사이즈 옵션도 있어서 사이즈별로 골고루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작성한 샘플 주문서를 중국 에이전시에 보내서 샘플 주문을 항공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이 9월 10일이니까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다음주 초에는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요약을 해보자면 네이버와 쿠팡에서 남성 속옷류 중에 잘 팔리는 형태와 디자인을 시장 조사를 했고,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쿠팡 상위 상품들과 살짝 다른 디자인으로 소싱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싱 가격은 쿠팡 상위 상품들의 최저가는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첫 번째 시리즈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두 번째 시리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